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빈튼 카운티. 이곳은 과거 석탄, 탄광채굴로 이름을 날리던 지역입니다. 1856년 문빌이라는 언덕 위에 지어지면서 문빌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약 100여 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1880년 중반 마을 반대편 지역에 큰 철도 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하나 둘 그쪽으로 떠났고 결국 이곳은 텅 빈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곳의 주요 교통수단이던 전차가 다니던 터널은 남아 있었는데요. 문빌 터널이라고 불렸죠. 쉽게 말하면 마을에서 채굴한 자원을 외부로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짧은 터널이었죠. 그러던 1885년 11월 4일 터널 안에서 광물을 가득 싣고 달리던 열차가 옆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관사를 포함해 타고 있던 사람 전원이 사망한 대형 사고. 이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열차 안에서 현장을 수습하던 담당 경찰 한 명이 이 전차의 맨 앞, 그러니까 조종실에서 수상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전복사고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 노트를 찬찬히 살펴보는데 점점 그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곧이어 손과 발까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해당 노트는 기관사로 열차에 타고 있던 시어도르 헤드로라는 사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운행 기록이 아닌 일기장. 그는 오래전부터 이 문빌 터널을 지날 때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의문의 존재와 맞닥뜨린 것은 열차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883년도 겨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터널을 지나가던 시어는 문득 맞은편 철도 위에 사람 한 명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을 목격했죠. 이건 긴급 상황이었고 그는 급히 열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사실상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열차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아! 비명을 지른 시어는 충돌 직전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낡은 군복을 입고 흰 턱 수염에 잔뜩 핏발이 선 눈으로 죽일 듯이 노려보던 남성.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듯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죠. 시어의 일기장에는 그의 얼굴에서 묘한 살이까지 느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열차는 결국 그 남성이 있던 곳을 조금 지나서 급히 정차했는데 시어는 일단 내가 사람을 친 건가? 하고 충격에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떨려 하면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죠. 사람을 쳤다고 자백하면서요. 얼마 후 이곳에 도착한 경찰. 하지만 철도 주변 아무리 둘러봐도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사건은 그렇게 시어가 뭔가 헛것을 본 실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시어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터널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니 너무도 주변에 총을 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날은 키가 약 3m쯤 되는 거대한 남성이 저 앞에서 철도 위를 걷다가 갑자기 획! 하고 돌아보기도 했죠. 놀란 시어는 이때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덕에 열차에 있던 광물들이 쏟아지는 대형 사고도 겪었습니다. 물론 그 남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비가 오던 어느 날 시어는 저 멀리 불빛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미 몇 번 겪었던 탓에 잔뜩 긴장했는데 램프를 들고 있는 한 여인이 철도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시어는 다행히 열차를 세웠고 그녀를 향해 비키라고 나오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램프를 든 여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열차를 등지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급함과 짜증을 느낀 시어가 열차에서 내려서 여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깨를 붙잡고 몸을 획 돌린 순간 시어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존재하지 않는 그저 살갗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공포스러운 일들 때문에 시어는 한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고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기장을 본 담당 경찰관은 시어가 고된 기관사 일에 지쳐서 망상을 경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터널에서 알 수 없는 존재를 목격한 사람은 비단 시어뿐만이 아니었죠. 마을 사람 어떤 이는 터널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위쪽에서 나가! 라는 여성의 호통을 들은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주민은요, 약 3m 정도의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남성이 맞은 쪽에서 비틀거리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요. 분명 여긴 어떤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초기 공사 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거리로 악명이 자자했던 문빌터널입니다. 1850년대 후반 MNC라는 철도회사가 터널 건설을 담당했는데 그 당시 임원들은 흑인 노예와 또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해서 무리한 공사를 감행했다고 하여 그러면서 임금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인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살 그리고 같이 왔던 일가족까지 모조리 말살을 해서 터널 주변에 대충 묻어두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터널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공사 중에 터널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써야 했는데요. 하필 원래 계산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고 그 외 다수의 인부들은 몸 일부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됐고 터널 개통식 날 철도회사 관계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범운행이 선보였습니다. 스무스하게 터널을 지나던 전차, 그런데 갑자기 터널 한가운데서 멈춰서 버리고 말았죠. 원인을 모른 채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양의 석탄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결국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가스에 중독돼서 하나둘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 이후에도 시련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한 여성이 기차에 몸을 던지면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터널인데요. 이런 짧은 터널이 수많은 비극을 겪었다고 하기에는 참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이번 전복 사고 역시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죠. 특히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터널을 떠돌다가 해코지하는 마음으로 일으킨 사고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잠깐, 문빌터널에는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환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군복을 입은 남성. 문빌터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운반하는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 유독 군복을 입은 남성이 목격되는 이유 역시 희생된 군인들의 영혼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영혼은 램프를 들고 기찻길을 서성이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과거가 얽혀 있는데, 문빌 마을이 과거 한 차례 강력한 전염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죠. 그 결과 마을 전체가 격리되었고 당연히 터널을 지나는 기차 또한 이 마을을 아예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른 이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묘안을 강구해내는데 기차를 강제로 세우겠다는 거죠. 누군가 터널 안에 들어가서 램프를 흔들면 놀란 차장이 기차를 어쨌든 세울 거라는 단순한 기대였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예정 시각에 터널 안으로 진입했죠. 그런데 기차의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나 빨랐던 겁니다. 그는 램프를 마구 흔들면서 차를 세우려 했지만 그대로 기차는 그를 지나쳐버렸죠. 사망합니다. 문빌터널의 괴소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목이 잘린 유령이 램프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관사들조차 겁에 질려서 일을 그만두는 상황도 빈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1988년 빈튼 카운티 주지사는 이문빌 터널을 영원히 폐쇄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유령 때문에 터널이 폐쇄됐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또 다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패기 넘치는 고스트 헌터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기차 운행은 비록 중단이 되었지만 터널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던 1992년 여름, 인근에 살고 있던 대학생 제임스는 타 지역에서 놀러온 친구들에게 문빌 터널에 대한 이 으스스한 전설을 말해줬고, 패기 넘친 젊은이들이 즉흥적으로 터널 구경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막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또렷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 그 램프 들고 있는 그 유령? 아니요, 그건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들이 안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동네 10대 청소년들이 몰래 술 마시려고 저러나 보다 생각하면서 제임스와 친구들은 안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들이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두건이 있는 가운 같은 걸 뒤집어 쓴 7명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둥글게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빨간 가운을 입고 있었고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곧이어 자루에서 죽은 동물을 꺼내서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어떤 오컬트 의식처럼 보였죠. 이걸 보고 있던 제임스와 일행은 야, 귀신보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행위가 더 무섭다 하면서 최대한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터널을 빠져나왔고 이후 다시는 근처도 얼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2000년대 와서 역시나 이 문빌 터널에서는 계속 귀신 체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터널을 지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앞에 사람에게 손을 올리고 일렬로 줄을 지어서 터널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당시 찰리라는 남성은 맨 뒤에 있던 남성입니다. 그런데 한 줄로 서서 걸어가던 이들 중 한 명이 찰리를 무섭게 할 목적으로 야, 찰리 너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장난을 쳤고 찰리는 우습다면서 그저 넘겼죠. 그렇게 터널에 들어온 지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찰리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맨 뒤에 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겁에 질린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비명을 지르며 터널을 뛰쳐나갔습니다. 찰리에 의하면 분명 그곳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었죠. 이 소름 끼치는 경험 이후 찰리는 그 존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빌 터널에는 분명 영혼이 떠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폐쇄된 터널, 이젠 열차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과 또 희생당한 노동자들까지 정말 이곳엔 원혼이 떠돌고 있는 걸까요? 혹은 그저 단순한 집단 히스테리가 빚어낸 괴담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확실히 알 순 없지만 현재 문빌 터널은 미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폐쇄된 터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